아, 삼성 상가 관리비 미납된 게 아직도 안 들어왔네. 치. 아, 진짜 골치 아프네, 진짜. 세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노? 뭐 그나저나 빚을 내서라도 이 오피스텔 3층 사놓길 잘했지. 상가세 문의가 많이 온단 말이지. 응. 일단 신탁 회사에 임대 동의도 받았고 오늘 계약만 잘하면 되겠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네. 오면서 한 번 더 둘러보니 접근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자리 옮겨서 계약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좋네. 삼청 상가에서 어떤 가게 하신다고 하셨죠? 한식당하고 카페를 할 예정입니다. 좋네요. 식사하고 카페에서 후식이나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오피스텔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도 많더라고요. 이름처럼 대박 나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아, 저는 다른 지역에 사니까 임차인분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상가 관리 잘 좀 해주시고 월세 안 밀리게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하면 지인들 데리고 한번 갈게요. 네, 좋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오픈한 달 동안은 손님이 많던데 매출이 좀 떨어졌네. 리뷰 이벤트를 다시 또 해야 되나? 분명 대박 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로이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상가에 식당이 생겼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대기줄이 길더니 오늘은 좀 한가하네요. 예. 뭐 드시겠습니까? 정식 하나 주세요. 상가 관리나 건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아휴, 오픈바이였나 손님이 없노. 장사가 잘 돼야 우리 로이 오피스텔 가치도 좀 올라가고 할 텐데. 설마 관리비로 속 썩이고 그러진 않겠지. 아휴. 진짜 장사 안 되네. 이 접근성 좋다더만은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데 장사가 되나? 응? 이 재료값 결제해달라고 독촉하네. 카페도 적자고 이 가게세 내기도 빠듯한데 가게를 접어야 되나?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네, 쪽박.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아, 3층 상가 관리비가 아직도 미납이네. 지영 씨, 네, 회장님. 3층 상가 관리비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네, 이대박 사장님한테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안 보내고 있네요. 지금 밀린 게 얼마죠? 여기 보시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5천요? 네, 3층 상가에서 계속 관리비를 안 내니까 전기료랑 수도요금도 계속 관리단에서 대신 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관리단 재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안 되겠다. 내가 3층 가서 단판을 짓고 올게요. 네, 사장님, 회장님. 밀린 관리비 언제 내실 건데요? 보시다시피 진짜 손님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2년째 하고 계시고 밀린 관리비가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회장님,
저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 직원들 월급이나 재료값도 못 주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관리비를 1억이나 넘게 밀리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저도 진짜 죽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가게 다 접을 겁니다. 예? 폐업한다고요. 아니, 폐업하면 끝입니까? 밀린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진짜 돈 한 푼도 없으니까 상가 소유자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아니,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니, 아직 이야기 안 끝났는데. 사장님! 아, 진짜 황당하네. 아, 참. 아, 일단 상가 소유주부터 만나봐야겠네. 아, 참. 3층 상가 관리비가 1억 5천이나 밀렸습니다. 관리비 주세요. 그건 임차인인 이대박 씨한테 받아야죠. 제가 왜 냅니까? 이대박 씨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가 소유주는 사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소유주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이대박 씨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지금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제가 왜 남의 영업 손실까지 책임집니까? 저도 대출금 갚느라 어렵습니다. 이대박 씨한테 받으세요. 아, 골치 아프네 이거. 아, 참. 어? 등기부상 3층 상가 소유자가 신탁회사네? 신탁회사에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아, 여보세요? 예, 그 로이어 오피스텔 3층 상가 담보신탁 되어 있죠? 아,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상가 관리비가 1억 5천이나 밀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니까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신탁 원부 확인해 보셨나요? 신탁원부요? 거기 관리비 부담 주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유자가 신탁회사 아닙니까? 잠시만요. 관리비 및 제세 공과금은 위탁자 김정자 씨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책임은 위탁자인 김정자 씨에게 있습니다. 아니, 그럼 신탁회사는 지금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계약상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관리비는 도대체 누구한테 내가 달라야 되는 거고? 아, 참. 네, 집합 건물 관리비 분쟁인데요. 지금 3층 상가 관리비가 오랫동안 미납이 되면서 관리단의 재정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지금 3층 사장님 이대박 씨가 무려 2년 동안 예.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관리비가 밀려 있습니다. 좀 빠른 해결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그러게요. 관리비를 잘 내기는 내야 되는데 지금 3층 소유자인 김정자 씨, 또 임차인 이대박 씨도 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최명호 씨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김경남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이게 아파트 상가 같은 그 집합 건물에서 이 관리단은 이제 관리비를 잘 걷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관리비로 다 운영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누구는 관리비를 성실하게 내는데 누구는 뭐 몇 년 동안 관리비 밀려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이 관리비가 체납되어서 이 관리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 그 피해는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다 돌아갈 것입니다. 네. 자, 관리단 대표인 최명호 씨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3층 상가를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그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법원에서는요, 이 관리규약에서 이제 구분 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전유 부문의 그 임차인 그리고 이게 이런 점유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 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관리단은 그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관리비 납부 의무자는 임차인 이대박 씨죠. 근데 뭐 드라마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대박 씨가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다. 그리고 나 지금 폐업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박 씨가 이제 폐업한다고 해도 이 관리비 내지 않은 그 채무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또 이대박 씨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대박 씨 지금 가게 영업 상태를 보면 이대박 씨를 상대로 딱 관리비를 청구했을 때 과연 받을 수 있는지
그 실익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3층 이제 소유자인 김정자 씨는 어떨까요? 관리규약에는요, 이 대부분 이제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 임차인 되겠죠. 이게 서로 연대해서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미리 조사해 보니까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도 관리규약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김정자 씨도 임차인 이대박 씨와 관리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대 책임이라면은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 이제 제가 앞서 관리규약 설명할 때요. 이제 예.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이제 연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드라마에도 나왔다시피 이 구분 소유자는 이제 등기부상 소유자가 될 텐데 이 등기부에는 신탁회사가 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다는 점이죠. 자, 이제 김정자 씨는 이제 원래 이제 미분양 호시를 이제 뒤늦게 취득할 때 이제 대출을 받았었고 그 구분 소유자로 자신이 등기하는 그날 똑같은 날 신탁회사에게 바로 등기를 넘겨줬다고 했으니까요. 현재 구분 소유자는 신탁회사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뭐 그 관리단장님이 회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신탁회사에 관리비를 달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탁 원부 보셨나요? 근데 네. 이게 신탁 원부가 뭡니까? 네,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신탁회사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등기부에 또 신탁 원부라는 서류가 이렇게 같이 첨부됩니다. 등기소에 가서 그 해당 등기부를 보면요, 네. 신탁 원부도 따로 뗄 수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 사례처럼 위탁자 김정자 씨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이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 자, 이때 등기상 소유자도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대부분의 신탁 그 관계에서 신탁 원부에는 관리비 등 비용은 위탁자가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탁자는 이제 김정자 씨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김정자 씨에게 관리비 지급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신탁회사는 지금 등기상 구분 소유자이긴 하지만 지금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주제의 핵심인데요. 대법원은요, 이제 구신탁법, 이제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것 그 이전의 구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 관계에서는 신탁 원부에 이제 뭐 위탁자가 관리비를 납부해라 한다면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예. 그런데 현행 신탁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신탁 원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관리단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탁 원부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위탁자 김정자 씨하고 신탁회사 내부의 문제지 관리단에 대해서는 신탁회사가 구분 소유자로서 관리비를 내지 못한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은 그럼 관리단 대표 최명호 씨에게 지금 희망이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최명호 씨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해서 관리비를 청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신탁회사를 꼭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충분히 승산이 있고 또 실익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그 김정자 씨와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김정자 씨가 쏙 빠지면 신탁회사에 청구하고 김정자 씨에게는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김정자 씨가 만약에 또 이대박 씨한테 임대해주고 뭐 실질적으로 뭐 점유 관리했을 수도 있고요. 또 관리비 납부 책임을 질 수 있는 또 특별한 사정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관리단에서는. 그럼 이 부분은 김정자 씨도 함께 좀 피고로 삼아서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좀 알아가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뭐 신탁회사 입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점유자가 안 낸 거를 왜 내가 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신탁회사는요, 본인 이제 그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를 마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을 다 취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로서 의무도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드라마 사례에서 아까 보면요, 위탁자 김정자 씨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신탁회사도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도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신탁회사가 이제 관리비를 또 대신 납부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이제 김정자 씨에게 이제 구상 청구하듯이 이제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아, 네. 또 사후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보입니다. 좀 비유하자면요, 일종의 이제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배상을 해주고 내부적으로 정산 처리하는 거랑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 정리를 해보면 최명호 씨는 임대인인 김정자 씨, 그리고 임차인인 이대박 씨, 그리고 신탁회사 이렇게 3명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네, 현재로서는 그래 보입니다. 이제 관리단에서는요, 지금 관리비 내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예. 다한테 일단 청구를 하고, 김정자 씨와 이대박 씨에게는 관리비에서 좀 연대 책임을 물으면서 신탁회사에게도 그 지급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별히 또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피고가 지금 3명이라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또 뭘 특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이 관리비 이 청구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 3년으로 좀 짧다는 점입니다. 드라마 사례 보니까 이대박 씨가 약 한 2년 넘게 관리비 밀린 것 같은데요. 네. 이 관리비 청구 채권은 이제 매달 고지서 나가잖아요. 그게 매달 그 청구 채권별로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시기를 놓치면 과거 3년 전 거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 이 관리비 청구 소송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악용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3년 동안 안 내고 버티다가. 그래서 이제 보통 악용하신 분들을 막기 위해서 네. 관리비 미납이 되면 계속 전화로 독촉하고 고지서 날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독촉을 하고 요청한 행위가. 그래서 우리가 매달 납부 의무가 있는 것들은 그런 독촉이라든지 고지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소멸시효 문제 때문입니다. 네. 자, 관리비 청구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라고 하니까 최명호 씨가 좀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정리를 해볼까요, 변호사님? 네, 최명호 씨 이제 미납 관리비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임차인도 못 내겠다, 임대인도 내 책임이 아니다, 신탁회사도 왜 나한테 묻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다행히도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이나 신탁회사에게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임차인과 달리 신탁회사는 우리가 뭐 무슨 자산 신탁, 무슨 뭐 부동산 신탁, 이게 큰 금융기관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렇게 실익이 좀 있는 경우로 보이니까 청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비록 이제 관리단을 운영한 대표자이긴 하지만은 이런 관련 법령이라든지 판례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집합 건물 등 부동산 분야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